인사드리겠습니다. 광고 컨설팅 본부 5팀의 이상민 팀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컨설팅 5팀 윤지원 마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컨설팅 5팀 차지은 마케터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카카오 모먼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카카오 모먼트가 뭐냐라고 생각하시면 카카오에서 하시는 이제 DA 중에서 카카오톡의 맨 위에 떠 있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보면 카카오톡 맨 상단에 채팅 탭과 오픈 채팅방 그리고 프로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노출되는 건 어쨌든 채팅에서 노출되는 요 배너 많이들 보셨죠? 네. 매일매일 보시죠? 네. 매일 봐요. 이게 카카오 모먼트 중에 비즈보드라는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요거 말고도 디스플레이가 있다든지 채널 메시지가 있다든지 프로필가 있다든지 이런 식의 되게 다양한 광고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걸 쭉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요거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왜 카카오 광고를 해야 하나? 라고 이제 광고주분들께서 저희한테 질문을 던지실 수가 있잖아요. 다른 광고 많은데 왜 굳이 카카오를 해야 되냐? 라고 얘기를 하시면 카카오는 커버리지가 되게 높아요. 제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보통 뭘 제일 많이 하세요? 카카오톡. 진짜 제일 많이 하거든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통 한 5천만 정도 돼요, 인구가. 근데 그 중에서 4,800명, 정확하게는 4,845만 명이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4,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국내에서 플랫폼 중에 DAU와 MAU가 제일 높은 매체가 사실 카카오예요. 여기서 DAU라고 하는 것들은 데일리 액티브 유저라고 하고 MAU라고 하는 거는 monthly 액티브 유저. 그러니까 하루에 사용하는 실시간 활성자 수, 한 달간 이용하게 되는 활성자 수를 MAU, DAU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높은 국내 매체 1등이 카카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는 성능이 일단 모르겠고 커버리지가 굉장히 높은 매체예요. 그러면 커버리지가 굉장히 높은 매체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 채널 요 맨 위에 있는 그거 광고밖에 없는 거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제가 광고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카카오 모먼트에 어떤 광고들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막 던져주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계속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처음에는 비즈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라는 광고가 있어요. 세 번째는 채널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프로필 풀뷰라는 게 있어요. 또 다섯 번째는 포커스 풀뷰. 여섯 번째는 리치팝 올데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포커스 보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이라는 것도 있고요. 아홉 번째는 상품 카탈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캠페인이 많죠? 네, 요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은 제가 요거 소개를 먼저 해드릴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것들은 요 비즈보드 그리고 디스플레이, 채널 메시지 요게 사실 탑 3고 나머지는 조금은 생소하시거나 아니면 생소하실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출시된 지 1년도 안 된 완전 신규 상품들이라서 그렇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비즈보드라는 거는 채널 메시지나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이나 아니면은 뭐랄까 카카오 서비스에 이렇게 네모나게 표시되는 광고를 말하는데 이게 비즈보드도 유형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나는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동안에 고정되게끔 이 해당 금액으로 노출시키겠다 라고 하는 보장형인 CPT가 존재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성과형으로 표현되는 이런 비즈보드 일반형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서비스에 노출되는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디스플레이는 마찬가지로 이제 구글 디스플레이 GDN처럼 카카오와 제휴한 지면들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광고들을 디스플레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저 질문 있는데 CPT랑 그냥 일반 비즈보드 성과형에서 네네. 어떤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 추천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비즈보드 CPT 같은 경우에는 최소 집행 금액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거 영상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 분들은 뭐냐면 나는 이미 광고를 많이 집행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광고를 집행을 할까? 사실 빅 광고주들한테 해당하는 얘기는 사실 아니에요.
나는 광고비를 막 몇 억씩 쓰고 있고 몇십억씩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할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중소형 광고. 이거를 저희는 전문용어로 SME라고 해요. SME 광고주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과가 나는 매체를 발굴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중에서 저희는 요 카카오 모먼트의 요런 캠페인들을 추천을 하는 거야. CPT 같은 경우에는 기본 집행 금액이 굉장히 높아. 그리고 요거는 계약을 하는 거야. 일주일 동안 뭐 2주일 동안 뭐 이런 식으로 난 계약 금액을 통으로 내고 그 동안에 나는 일정 퍼센트를 광고로 노출시키겠다. 라고 하는 이 보장형이 CPT이고요. 그 네이버에 롤링보드, 타임보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성과형은 나는 그냥 예산 충전을 해놓고 뭐 자동 입찰이든 수동 입찰이든 걸어서 일정 금액을 써가면서 광고를 돌리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성과형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디스플레이도 비즈보드랑 거의 비슷한 구조이기는 해요. 근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보장형은 없어요. 그럼 저 질문 있는데 네. 그러면 저 CPT는 고정으로 계약을 해서 광고를 노출시키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최소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최소 단위는 일주일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비용 사실 정해진 건 딱히 없는데 저희가 근데 권장하는 볼륨의 기준은 최소 2천만 원이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채널 메시지라고 있어요. 채널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카카오 CRM 메시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두 개의 플랫폼에서 광고를 돌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이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고 저희가 오늘 강의하고 있는 카카오 모먼트라는 플랫폼에서도 광고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광고하는 거를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보낼 수도 있고 모먼트에서도 보낼 수 있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타겟팅이 조금 달라요. 타겟팅 때문에 이게 플랫폼이 나눠져 있어요. 사실 이거는 병합하면 사실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카카오 쪽 내부적으로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모먼트에서는 이 광고가 조금 더 세밀하게 타겟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맞춤 타겟이라던가 제외 타겟이라던가 이런 타겟팅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조정을 할 수 있고 채널 메시지에서는 일반적인 기본 타겟팅 정도만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채널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타겟팅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단가 자체가 조금씩 달라져요. 요거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그다음에 쭉쭉쭉 넘어갈게요. 프로필 풀뷰, 포커스 풀뷰, 리치팝 올데이, 포커스 보드. 요거는 아까 CPT랑 마찬가지로 보장형이라고 하시면 돼요. 보장형. 이거를 제가 한 작년 9월인가? 카카오 세미나에 가서 그때 당시 출시를 막 한다라고 해서 세미나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말씀하신 거 좀 들어보니까 최소 집행 금액이 보통 한 3천만 원 전후였던 것 같아요. 프로필 풀뷰라던가 포커스 풀뷰 이런 것들은 보통 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가 기본 집행 금액이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정확한 집행 소개서를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의 오늘 목표는 소형 광고주잖아요. 소형 중형 광고주들. 이런 분들은 사실 요걸 하기가 집행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은 조금 생략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8번, 9번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동영상 광고라는 게 있어요. 카카오톡 동영상들은 어디 플랫폼에 노출되는지 알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의 플레이어가 따로 있는 거 알아요? 요런 팟 플레이어라고 하는데 다음 팟이라고 예전에 많이 불렀었는데 카카오 동영상이란 플랫폼이 따로 있어서 여기에 노출되는 광고를 동영상 광고라고 하고 카탈로그는 다음 쇼핑에서 노출돼.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대충 한번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설명할 것들은 비즈보드, 디스플레이, 채널 메시지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질문 하나 있는데 그럼요. 네. 그 비즈보드 안에서도 애드뷰로 따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동영상으로 광고를 하는 방법은 어떤 메리트가 따로 있을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입찰 방식이 아무래도 조금 다르겠죠? 비즈보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동 입찰이나 수동 입찰로 걸게 되는데 이게 보통 CPC나 CPM이나 CPA나 로아스를 목적으로 하는 입찰을 하게 돼요. 근데 동영상 광고는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보통 CPV로 입찰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광고를 노출한다기에 앞서서 우리가 광고를 노출하는 이 동영상에 시청할 때마다 드는 비용이 얼마 될 것인지 계산하고 이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다르겠죠. 이해되셨나요? 캠페인에 대해서 설명을 넘어갔다면 비즈보드를 지금 마케터들이 사실 좀 잘 안 하거든요. 이게 다른 매체들에 비해서 좀 진입 장벽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광고 플랫폼들이 네이버가 있죠. 네이버는 뭐 SAD가 있을 거고, 그다음 많이 하는 게 메타가 있죠. 그 다음에 구글이 있어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제가 그냥 GDN이랑 동영상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동영상은 뭐 영안에 디맨드젠도 포함돼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이런 매체들을 사실 제일 많이 해요. 카카오는 사실 주 매체에 끼는 매체는 아니에요. 근데 왜 오늘 카카오 모먼트를 끌고 왔냐면 이것도 사실 타겟팅만 정밀하게 쓰면 우리 비즈니스에 적합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괜찮은 매체거든요. 이거의 특징들을 조금 설명을 해줄게요. 네이버 SA는 뭐 검색 광고니까 조금 별도로 두고 제가 DA만 따로 떼어볼게요. 네이버 DA는 주로 네이버 플랫폼에 노출되는데 뭐 예를 들면 밴드와 같은 서비스 플랫폼에 노출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사실 어디에 최적화가 제일 많이 되어 있냐면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는 자체 플랫폼에 엄청 비중이 커요. 네이버 내 입점에 있는 스토어인 스마트 스토어가 네이버 성과형 DA를 집행을 했을 때 좀 더 메리트가 있어요. 자체 카탈로그를 이용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식의 방법이 있긴 한데 지금은 많이 자사모에서 풀리긴 했지만 어쨌든 스마트 스토어 자체의 메리트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사실 네이버 성과형 DA는 스마트 스토어일 때 성과를 좀 많이 발생하는 거이기도 하고 요즘은 자사모에도 괜찮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타겟팅도 뭐 그렇게 세밀하게 들어가진 않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소재를 되게 다양하게 쓰죠. 메타는 이런 머신러닝이나 이런 기술들이 좀 많이 고도화돼 있어.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 이 학습도가 굉장히 높아서 우리가 논타겟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일부분 타겟팅 조금만 걸어줘도 얘네는 전환이 그래도 좀 나아요. 다른 플랫폼들에 비해서. 민감도가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세팅하기에 앞서서 들어가는 이 리소스가 좀 적은 편이에요. 다른 매체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뭐 캠페인 구조를 나누고 이거는 이제 정말 심화돼서 하는 것들은 나중 얘기고 근데 당장에 광고를 세팅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쉬운 편이에요. 구글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조금은 어렵지만 어쨌든 구글이라는 플랫폼 내부에서 일어나거나 자사몰의 스크립트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무슨 어떤 타겟팅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카카오 모먼트는 그러면 뭐가 이득이 있냐라고 하면은 카카오 비즈보드가 나온 지 한 몇 년이 됐는데 초반에는 우리가 키워드 타겟팅 이런 게 됐었어요. 카카오톡에서 뭔가를 검색을 하거나 다음에서 뭔가를 검색하거나 하면은 이걸 기반으로 광고를 돌릴 수가 있었어요.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이게 20년도 전후인데 20년도 초 전후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효율이 괜찮았어. 타겟팅을 굳이 그렇게 타이트하게 안 가져가더라도 키워드 타겟팅 정도만 가져가면 성과가 어느 정도 괜찮게 나오는 매체였어. 그런데 이게 삭제가 됐어요. 어느 순간 삭제가 됐어. 삭제가 되고 나서 우리가 서비스 지면이라고 하는 이 노출 지면이 되게 다양화됐거든요. 다양하게 바뀌었어요. 이러면서 커버리지가 엄청나게 높아졌어. 커버리지가 높아졌다는 말은 뭐냐면 다르게 좋게 얘기하면은 노출할 수 있는 지면이 다양해졌다이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광고 세팅할 때 들어가는 이 광고비가 순식간에 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성과도 못 만들어 보고 순식간에 이걸 광고비를 태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세팅만 하게 되면 성과는 안 좋은 채로 돈만 빨려서 광고가 끝나버리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을 거야. 그게 모먼트의 일반적인 광고 세팅이었을 거야. 그래서 효율을 못 보신 광고주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이 효율을 볼 수 있는지 소개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 키워드 기능이 삭제되면서 마케터들한테 이제 고민이 더 커졌겠죠? 어떻게 하면 이걸 뽑아낼 수 있을까? 이걸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제가 목표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광고 캠페인마다 광고 목표가 조금씩 달라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까 비즈보드가 있었죠? 비즈보드가 있고 비즈보드 CPT를 따로 적을게요. CPT가 따로 있고 포커스보드 여기는 그냥 한꺼번에 쭉 적을게요. 이 보장형 광고에 대해서는 프로필 풀뷰가 있어. 프로필 풀뷰 그 다음에 포커스 풀뷰가 있어. 포커스보드, 프로필 풀뷰, 포커스 풀뷰 그 다음에 리치팝
올데이. 요거 같은 경우에들은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보장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네 번째는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쇼핑이 있고, 그 다음에는 카탈로그가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여덟 번째는 채널 메시지가 있어요. 비즈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성과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즈보드 같은 경우에는 도달 목적의 캠페인으로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환 캠페인으로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방문 캠페인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한 이 보장형 광고들 있죠. 이런 CPT라던가 이런 포커스 풀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광고들, 요것들은 보장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장형이다 보니까 요것들은 사실 전환이나 이런 캠페인보다는 그냥 자칫 도달 캠페인으로만 쓰게 돼요. CPM을 기반으로 해서 입찰을 하고. 그래서 도달 캠페인으로밖에 쓸 수가 없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전환도 쓸 수 있어요. 도달 플러스 전환도 쓸 수 있어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조회만 돼요. 캠페인 목적이 조회만. 쇼핑 같은 경우도 도달.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전환이 돼요. 채널 메시지는 목적이 없어요. 요까지만 하고 왜 이렇게 목적들이 다 나눠져 있는지, 목적들에 대해서는 입찰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런 것들은 이 다음 장에 설명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